뜨자마자 가수들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팅K입니다. 피프티 지금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란 건 무엇이냐면 자기들과 소속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그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처분이냐면 가처분 소송은 일단은 결론이 빨리 나와요. 본안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가처분은 재판의 과정도 짧고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면 멤버들은 그 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기획사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취득하려고, 그런 권리를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런 소송을 감행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돌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을까요? 과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속계약서에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 공간에서 훈령 예규 고시, 네, 여기 클릭하고 여기에 표준전속계약서를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나와요. 네,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프티 멤버들이 무엇을 보고 가처분 소송을 했느냐? 바로 요 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조항입니다. 자, 기획업자나 가수가, 그러니까 피프티가 또는 기획업자가 이 계약사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가수 입장에서 기획사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먼저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요청하는데 증거가 훗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나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획업자, 소속사 입장에서 볼 때 가수가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소속사도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프티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획업자, 그러니까 소속사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피프티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피프티는 여기 1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수입 중에서 월 평균 매출액의 계약 잔여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별로 기획사에게 지급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피프티가 월 평균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전속계약 기간이 5년. 그러니까 5년이면은 1년에 12개월 곱하기 5 하면은 60.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6천만 원을 회사에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프티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프티는 요 위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딱 정해줬죠. 6천만 원. 네, 6천만 원은 아까 예를 든 거예요. 이 가수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한 100만 원이었다면 6천만 원이고 그 금액에다가 손해배상, 기획사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수증, 이 친구들의 어떤 제작과 훈련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은, 이 가수들은 다른 소속사랑 자유롭게 또는 자신들과 가족들이 직접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고용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의 사각지대, 표준전속계약의 사각지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이게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만든 건데, 제정한 건데, 과거에는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요 내용이 아주 가수들에게 불리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배우 김지훈과 SM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걸 보면은 계약서는 전속 계약을 어길 경우 여기 나와 있네요. 투자금의 5배, 자녀 계약 기간의 예상 수익금의 3배, 여기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P50가 이걸 계산해 보면, 그렇죠, 다른 기획사에서 유혹의 손을 뻗쳐도 글로 갈 생각을 안 하겠죠. 또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또는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금액. 그리고 수입이 생겼을 때도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 요 금액만 내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법의 사각지대, 전속계약서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점을 바로 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기획사들이 또 생겨날 거고, 또 특히 지금의 MZ세대들도 제작자나 프로듀서가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피땀 눈물 영혼, 가족의 돈 모두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가수를 하나 띄웠는데, 뜨자마자 가수들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공정한 걸까요?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위약 조항을 지양하고 이렇게 그 위약벌 수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수한테 유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가수도 공멸하고 또 제작자도 공멸하는 거예요.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체부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일까요?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놨던 것일까요? 가수가 있기 전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수가 있기 전에 제작자가 먼저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유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창작자, 즉 제작자가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피땀 눈물을 다 바쳐서 창작 활동을 해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 또는 아이돌 그룹을 띄웠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순환되고,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훈장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둔다면 과연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걸 들으신다면 이 법조항을 잘 한번 해석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기획사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K-팝 이제 그런 거에 생길 수 없어요. BTS, 동방신기, 빅뱅, 이 모든 그룹들이 처음에 시작은 1인 회사로 출발했고 중소회사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그때 그 아이돌 그룹이 히트를 시키면서 기획사들이 대형화된 거고 오늘날의 한류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작자들의 그런 어떤 피땀 눈물 노력이, 또 앞으로 그 창작자가 될 그 MZ세대들의 어떤 피땀 눈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판결에 제발 부디 녹여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